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이게 얼마나 큰 기업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2%를 차지하고요. 작년 광고 매출만 해도 2,500억 달러. 와, 이거 메타의 3배나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거대 기업 알파벳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상당히 흥미로운 대규모 투자 건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신 분석 보고서랑 투자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알파벳의 현재 위치, 또 미래 전략 방향, 특히 특정 투자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께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특히 거대 기술 기업 동향이나 미래 통신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아요. 알파벳 하면 보통 검색 엔진만 떠올리시는데 그 이상이죠. 구글 클라우드, GCP라고 하죠. 그리고 인공지능 제미나이, 자율주행, 웨이모, 헬스케어 쪽 버릴리나 핏빗, 심지어 양자 컴퓨팅까지 와, 정말 다양한 최첨단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많네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 흐름도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18.3%였어요. S&P 500 지수를 크게 앞질렀죠. 이게 가능했던 게 팬데믹 때 수혜를 본 것도 있고요. AI랑 클라우드 성장세가 워낙 좋았고 또 재무 상태도 아주 탄탄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P,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24배,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28% 수준이었으니까요. 수익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요. 알파벳 주식은 그 의결권 유무에 따라서 클래스 A랑 C로 나뉘어요. A는 의결권이 있고 C는 없는데 유동성이 좀 더 높죠. 지금 주가가 149달러 선이군요. 2025년 4월 기준인데 그럼 올해 전망은 좀 어떤가요? 증권가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네,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우선 AI 모델, 그 제미나이 2.0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도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작년 매출이 벌써 1,000억 달러를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웨이모 로보택시 상용화도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연간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목표가는 대략 180달러에서 210달러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꽤 높은데요? 하지만 위험 요인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항상 있죠. 예를 들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나왔던 관세 정책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고요. 또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지금 나스닥 PE가 한 28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AI나 데이터 독점 관련해서 정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계속 변수죠. 규제 강화 가능성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종류의 규제가 알파벳에게 가장 좀 위협적일까요? 반독점 문제 이런 걸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반독점 문제도 그렇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그렇고 양쪽 다 잠재적인 위협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파벳의 강점이 드러나요. 바로 사업 다각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 기술을 하는 걸 넘어서요. 규제 리스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핵심 사업인 검색이나 광고가 조사를 받더라도 클라우드나 웨이모 같은 다른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유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광고에 크게 의존하는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기업과는 좀 다른 회복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다각화가 단순히 사업 확장 그 이상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까요? 알파벳이 최근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라는 회사에 상당히 큰 투자를 했다고요. 위성통신 기업이라 일본 스마트폰으로 위성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2025년 7월 14일에 공개된 13F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13F 보고서는 그 대형 투자기관들이 분기마다 보유주식을 공개하는 서류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알파벳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 주식을 약 890만 주, 금액으로는 한 2억 3,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억 원어치를 매수했어요. 이게 알파벳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보면 12.9%나 되고요. 투자 기업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근데 사실 이 투자는요, 2024년 1월에 맺었던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예요. 실제 주식 취득은 2025년 5월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구글이 ASTS 전체 지분의 약 2.7%, 상장된 클래스 A 주식 기준으로는 3.8%를 보유하게 된 겁니다. 아, 근데 구글이 이미 ASTS의 초기 투자자이자 파트너였다는 점도 좀 재밌네요. 위성으로 비디오 통화 테스트도 같이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큰 규모로 투자를 더했을까요? 단순 지분 늘리기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아주 전략적인 행보로 봐야 합니다. ASTS가 뭘 하려는 회사냐면 2030년까지 위성 155개를 쏴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위성 통신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네트워크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30억 개가 넘는 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랑 결합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다가올 우주 인터넷 시대를 대비해서 핵심 파트너를 미리 확보하고 자기들 플랫폼 영향력을 우주까지 확장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선점 효과를 노리는 거죠. 게다가 ASTS가 이미 AT&T, 버라이즌, 보다폰, 라쿠텐 같은 주요 통신사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캐나다의 벨 캐나다,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청, DSTA랑도 테스트나 협력을 진행하면서 기술력을 계속 입증하고 있고요. 이것도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 전략이나 차세대 통신기술 동향 같은 걸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면요. 이번 투자는 알파벳이 현재의 주력 사업, 그러니까 검색이나 광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위성통신처럼 파괴적 혁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얼마나 진심으로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맞아요. 좀 더 넓게 보면요. 위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통신하는 기술. 이게 정말 현실화되면 우리 삶의 연결성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한 기업의 투자가 아니고요. 기술 발전과 시장 선점 경쟁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기술 투자의 어떤 상호 연결성, 이걸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알파벳은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거시 경제나 규제 같은 도전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ASTS의 대규모 투자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는 거죠. 미래 통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사 생태계를 더 확장하려는 핵심적인 전략적 결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알파벳이 가진 강력한 AI 기술, 제미나이 같은 거요. 그리고 방대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잖아요. 이게 ASTS의 글로벌 위성 네트워크와 정말로 제대로 결합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연결 방식과 정보 접근성이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시너지의 잠재력,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